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 엄선해서 알려드리죠. 뉴스픽 시간이고요. 뉴스픽 시간에 이 또 터줏대감 한동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희 기자는 이름이 참 이렇게 듣기도 좋고 귀에도 착착 감기는데 한동희 무슨 뜻입니까? 기둥세울동의 도장인인데 기둥세울 동자도 있어요? 네, 기둥세울 동자라고 있는데 도장인 써갖고 이제 큰 도장을 찍을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아, 옥새를 찍은 네, 사람이 뭐 그런 그런 거야? 뜻인데. 어머, 대통령이 여기 있었네. 일단 나를 좀 쳐다봐봐요. 네. 별로 대통령 상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관상은 빛으로 얼굴에 그 빛으로 보는 거다. 네. 잘생기고 못생기고 보는 게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디 한번 다시 봅시다.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머님이 이렇게 큰 뜻을 품으셨을까? 네. 그래도 또 대통령들 이름을 가지신 기자님하고 네.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니까 제가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되시겠다고 하시는 이 윤석열 후보 왜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분은? 네, 토론회로 계속 토론 왔다 가지고 갔다 하고 자꾸 토론하기 싫어서 자꾸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네. 나오더라고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양자 TV 토론이 법원에 제동을 걸리면서 불발이 됐는데 네. 국민의힘이 이제는 TV 중계 없는 양자 토론을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신다는 분이 법원 판결도 전혀 그냥 신경 안 쓰신다는 것 같아요. 예, 공정을 말했던 분인데 법원이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외적으로 하자, 뭐 국회나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서 31일 날 하자고 밝혔고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설 연휴 기간 사자 토론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윤석열 후보는 원래 우리가 양자 토론을 하기로 양당이 합의를 하지 않았냐. 라면서 이제 선양자 이제 후 다자 토론을 강조를 했고요. 네. 근데 후 다자 토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자 토론을 하고 나서 사자 토론까지 하면은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는데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뭐 사실 사자 토론도 지금 거부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TV 3사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자 토론을 제의를 해서 원래 처음엔 27일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이 손 없는 날 하자 그래서 31일로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 손 없는 날이라고 딱 네. 특정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31일 내지는 30일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딱 안철수 후보랑 심상정 후보가 끼어들었죠. 우리는 왜 안 껴주느냐. 그래서 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었는데 법원에서 야, 얘네도 껴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좋아 사자 토론 하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TV 3사가 주관하는 것으로는 양자 토론이 안 된다면 TV 토론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양자 토론 하자 이러는 거예요. 꼭 양자 토론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를 좋게 해석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안철수랑 같이 서고 싶지 않다 이거죠, 요점은. 예. 왜? 단일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 전에 안철수하고 본인이 같은 화면에 비춰지면서 비교가 되는 게 썩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네. 이게 해석이에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선판이 양자 구도로 굳혀져야 되는데 그쵸. 삼자 구도로 굳혀질 경우에 이제 지지율에 그렇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식해서 일부러 안철수 후보와 같은 화면 나오지 않으려고 그렇죠. 하는 안철수 후보랑 같이 서서 자기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게 첫 번째고 중요한 건 4명이 같이 토론을 하게 되면 3명이 자기를 다 공격할 거다. 네. 못 막아낸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자꾸 하다 보니까 법과 원칙에 따르신다는 분이 왜 이렇게 법원 결정에 대해서 무시하십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아유 토론하기 싫으니까 자꾸 꼼수 부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진퇴양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손형록님, 노영희 변호사님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또 노영희 변호사님 방송 너무 잘해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 맞아요. 나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힘에서는요, 이 중계 없는 양자 토론을 제안했지만 내부적으로도 야 너무 옹졸하다, 치사하다, 우리 너무 토론을 좀 회피하는 것 같은 모습 보이지 말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께서는?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민주당에서는 양자 토론 처음에 제안해서 받았는데 다자 토론 하라니까 다자 토론 하는 게 먼저 맞지 않냐? 법원의 결정이 네, 있으니까 법원대로 다자 토론하고 그다음에 양자 토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어쨌든 간에 하자 그러면 하겠다. 이게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는
양자 토론하고 사자 토론 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굳이 뭐. 지금 오늘 이제 28일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협상이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참석을 하지 않게 되면은 삼자 그냥 토론이 삼자 토론 해도 진행될 것 되죠.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뺀 삼자 토론. 네, 좋아요. 삼자 토론 해요, 그냥 차라리. 윤석열 후보 빼고. 뭐 어쨌든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거 가지고 싸우고. 도대체가 얘기해가지고 뭐라 된 게 없어요. 특검도 하자 그래서. 서로 하자 그래 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토론도 하자 그래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리조리 이렇게 빼는 사람들 때문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야 누구 때문인지. 난 알아, 누군지. 우리도 알죠?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 뭐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있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모펀드나 자본시장법 위반은 사실은 다 무죄가 나왔고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7대 스펙이 이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게 1심, 2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었는데 그러한 그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증거가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었던 PC에서 이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냐 마냐가 쟁점이었어요. 대법원에서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PC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이 되고 검사의 상고, 그다음에 피고인의 상고가 전부 다 기각이 됐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1, 2심에 이어서 이제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4년이 확정이 됐고요. 정정 교수가 이제 보석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기각을 했습니다. 네. 2019년 8월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에 이제 확정이 된 거고, 말씀해주신 대로 재판부는 그 PC에 대해서 피의자가 압수수색 또는 근접 시기까지 정부 저장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하면서 관리 처분권을 보유 행사한 경우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관련해서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 재판은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제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썼고요.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유힘 무죄, 무힘 유죄라는 짧은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김용민 의원이 그렇게 썼다가 또 금방 지웠어요. 예. 근데 김용민 의원이 쓴 그 말은 사실은 우리들이 맨날 하는 말이에요. 판사운이 되게 중요해요. 변호사운도 중요하고 피고인은 그래서 운빨이 좋아야 된다. 우리 이렇게 또 무속신앙에 또 우리가 또 젖어들게 되네. 근데 중요한 건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막강하다. 이걸 사실은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대법원에서 이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은 결국 그 PC를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긴 했지만 그 PC를 3년 동안 강사 휴게실에 방치해 놓은 것을 보더라도 그 PC의 소유 혹은 관리 주체는 정경심이 아니다 이런 거였죠.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PC에서 나온 증거들을 뭐 반드시 꼭 정경심 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PC에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 PC에 누구라도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 말에 의하면? 왜 그 말을 지적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김영민 의원이 왜 그런 말을 썼다가 지웠을까요? 뭐 우리 다 알지만 또 말 안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아도 말 안 하는 게 맞는지 정말 겸손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는 거를 절대 말하지 않는. 자, 세 번째 이슈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이 주식을 많이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통 크게 또 세금을 또 면제해주고 계십니다. 예, 최근 폭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을 하면서 10억 원 이상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고 그리고 주식 시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네. 이게 지금 현 정부가 마련한 과세 방안이 2년에서 3년가량 소요가 됐고 이 부분을 이제 소득과세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 주식을 팔고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걷지 않는 것, 이 부분이 공정이냐라는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한데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대 야소 상황이 되는데 실제 입법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대기업의 3, 4세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비상장 주식을 상장 주식으로 상장을 했을 때 이제 뭐 과세가 불가능해진다. 이제 세금 없는 재산 승계가 가능해진다. 이런 그러네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27일, 지난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어제 했습니다. 어제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하면서 10억 이상, 와 10억이면 대단한 건데요. 10억 이상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과세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거다라고 말했는데 10억 이상 굴리는 사람들도 큰 개미들이죠. 참, 이분들을 개미라 그러니까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 양도세,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폐지해주겠다. 결국 부자들에게 세금 물리는 거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 부자 감세 논란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게 일반 국민에 대한 거냐 아니면 부자들을 위한 거냐 또 갑자기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게 원래 기본적인 조세 정책의 기본 명제인데 과연 이것을 지금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 이걸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식도 없으니까 네, 없습니다. 이런 공약은 우리한테는 와닿지도 않습니다. 주식 있어요? 아니, 저 다 팔았습니다. 있긴 있었어요? 아니, 있었습니다. 별로 잘 안 됐나 보죠? 예, 잘 안 돼서 다 팔았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타임에 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 와이프가 가지고 있었다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57만 주. 이거는 뭐 10억 이상 됐겠죠? 네. 왜 이분이 이런 공약을 냈을지 너무너무 이해가 되네요. 갑작스럽게. 한동희 기자 이제 주식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도록 해요, 우리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